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이 안 되는 이유 단순하게 해결하라 해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 코칭하다 보면 시간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다수는 시간 부족, 그러니까 노력의 부족이죠. 노력을 많이 안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논외로 하고, 내가 노력을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시간을 충분히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팀노바에서는 파트장분이나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독학을 한다든지 내가 학원에도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뭐 회사에서 일할 때는 더더욱 쉽지가 않겠죠. 코딩을 일단 잘 하려면 문제를 세분화하고 현실적인 해결 과정을 좀 도출해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딩적 사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코딩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짜면 이렇게 동작하겠지? 코딩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하면 코드가 짜지겠지? 라고 하는 거를 유추해내는 능력이에요. 근데 웬만한 숙련된 개발자들은 같이 얘기를 좀 하면은, 그럼 이쪽에서 제가 뭐 여기서 인풋을 할게요. 그럼 그쪽에서 아웃풋을 주세요. 그러면은 API는 뭐 쓰세요? 그럼 뭐 제이슨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제이슨으로 그 API 이제 주시고, 뭐 프로토콜은 뭐 쓰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주시면 제가 여기서 나중에 아웃풋은 뭐 제이슨 프로토콜로 저도 드릴게요. 뭐 아니면 유니코드로 해서 인코딩해서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서 모든 과정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도식화 시키면은 대략적으로 짤 수 있는 게 코딩적 사고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애초에 짜본 적도 없으니까 그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훈련을 하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근데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과 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무언가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우리의 의식적인 행동이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도파민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여행지를 갔을 때 낯설고 낯선 화폐와 낯선 사람들, 낯선 냄새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우리 몸이 긴장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코딩을 처음 배울 때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내가 익숙하지 않은 정보들이 들어올 때 우리 몸은 굉장한 긴장 상태에 빠지고, 그러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보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평소에 하는 사고랑 코딩적 사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기계가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한 사고기 때문에 딱딱 완벽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초반에 고생을 좀 하시죠. 그래서 뭐 헬스 처음 하면 근육통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코딩적 사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웹서핑한 결과를 단순하게 그냥 가져다 붙이려고 해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그냥 레포트 쓸 때 웹서핑 적당히 해서 영감 받은 걸 기반으로 해서 그냥 적당히 써서 냈거든. 그렇게 해도 과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교과서가 있고 그 교과서에 있는 문항들을 외우고, 그 외운 거에 대해서 외웠냐 안 외웠냐로 그 암기력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우리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까지도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암기력이 되게 중요하고, 누군가가 정답을 제시해 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정답이 없죠. 왜냐면 기존에 해오던 공부전처럼 정답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코딩은 정해진 답이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유리한 알고리즘은 있는데, 사실 그 알고리즘도 완벽하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되면서, 뭐 자료구조에 뭐 자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자료구조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요즘 나오는 자료구조까지 다 학습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자료구조 종류가 자바에만 해도 수백 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초보 때 공부하는 것도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그거 자체가 증명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자료구조보다 더 좋은 자료구조들이 충분히 나오고, 그리고 기존에 쓰던 디자인 패턴보다 이럴 때는 이게 더 유리하더라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딩은 실생활이랑 상당히 비슷하고,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발명품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기존의 텀블러는 뭐 이런 형태라서 불편했다면 뭐 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그 텀블러가 나오고, 그리고 기존의 피부에 바르던 화장품도 기존엔 보습만 됐다면 이제 나중에는 뭐 연구를 거쳐서 어떻게 돼요? 기능성까지 가지게 되는 뭐 주름 방지 효과도 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코딩하는 법도 좀 더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방식이 깨지기도 하고 같은 행위를 함에도 그러니까 계속 깨지는데 다양한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같은 코드를 짜도 같은 목적으로 코드를 짜도 굉장히 방향성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주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도 의식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많죠,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는 동생은 그냥 어디 뭐 자기 사무실에 잘 때도 있다고 뭐 그렇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룸에서 자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도미토리 뭐 기숙사 같은 데도 자고,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에도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숙식을 해결한다는 거는 너무나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억 가지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코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정답이 없다 그럴까? 가끔은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짜면 어떻게 해결되겠다라는 큰 틀은 있어도 내가 코드를 무조건 이렇게 짜야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답을 굉장히 이제 잘 찾으시는 분들은, 정답 사회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정답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당황하시고, 선생님 정답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지선다로 제가 찍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근데 실제 실전은 그렇게까지 암기력이 미친듯이 중요하지는 않고요. 시험 볼 때나 필요한 거고, 오히려 이제 감각적인 거랑 센스적인 거, 그리고 창의성,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부터 사실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팀노바에서도 교육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해요. 주로 제가 이렇게 학생들 관찰할 때 많이 보는 건데, 이 친구는 암기력이 되게 좋네, 이 친구는 창의성이 되게 뛰어나구나, 그러면 이 친구한테 부족한 능력은 이게 아닐까라고 유추를 해서 그 부족한 능력을 중심으로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친구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발견할 때가 많고요. 그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 정말 시너지가 나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이유가 계속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러냐 이거, 잠깐만요. 네, 잠깐 고쳤습니다. 일단 계속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많은 것처럼 개발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보자들 코칭할 때 꼭 이렇게 짜야 한다라고 이제 확정 편중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거를 짜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가장 먼저 보는 편이고요. 그렇게 잘 해결이 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일단 1차적으로 괜찮다고 평가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완벽한 코드도 못 짜게 하고 더 좋은 코드를 짜게 선생님이 코칭을 해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코드 중심적인 사고가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코드만 봐서 많은 사람들이 코드를 못 짜는 장애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걸 놓치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한글 가르칠 때 우리가 뭐 진짜 국문학과에서 배우는 되게 어려운 막 한글 문법의 복잡한 구조나 이런 것부터 설명하지 않듯이, 우리가 이제 지금 초보자들한테 설명해주는 가장 핵심은 흥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내가 내 맘대로 막 코드를 짜도 코드가 짜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최적화나 이런 코드적인 부분도 좀 집중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린아이 한글 가르칠 때 그냥 일단은 편하게 막 대화 나누다가 그 문법이 좀 틀려도 조금씩 고쳐주면서 어린아이가 조금씩 성장하고 이제 한국말 하는 게 좀 익숙해졌을 때 한 초등학생 돼서 한글도 깨우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좀 더 그 되게 국문학의 아름다움이나 그 정말 그 글이 가진 뭐 은유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런 거를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렇게 뭐가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초보자들 코딩할 때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 정말 가장 큰 문제가, 교육보다도 서핑 같은 거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웹서핑을 하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그 너무 코드 중심적인 얘기들을 초보자들한테 많이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왕초보인데도 왕초보인 친구가 너무 어떻게 뭐 네이밍을 정해야 되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가 진짜 코드를 짜야 될 때 필요한 사고들의 훈련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코드가 잘 안 짜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냥 계속 문법만 보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안 좋은 상황이 생기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성문 기초 영문법 뭐 이런 거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외국인 만나서 한두 마디라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 선생님 앞에서 한두 마디라도 더 하면서 내가 대화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흥미가 생기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데 성문기초 영문법 너무 어려워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부터 보니까 오히려 더 영어를 더 못하게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정말 그렇게 현명하게 예전에 영어 교육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뭐래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는 어플들도 많고 그래서 교육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영어 잘하는 사람들 그래도 요즘은 되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많이 교육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코딩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사고하는 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존보다 달라졌다는 걸 인지하고 그 상황을 세분화시켜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기존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한 번에 코드 짤 때 안 되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탁 짤려 그래요. 근데 코드는 이렇게 보고 한 번의 과정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들이 그때그때 조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세분화시키는 능력을 좀 초반에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좀 수월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 이런 재능이 없다라고 해도 이렇게 한 번에 쭉 단순하게 보는 사람이더라고 해도 인간은 면역력이 굉장히 적응력이나 면역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 결국에는 이런 좋은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돼요. 분명히 이 안에서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삽질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기서도 포기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조금 삽질하면 나는 재능이 없나봐 나는 재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를 하지 않겠어 라고 하고 그냥 금세 포기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참 안타깝죠. 그냥 쭉 하면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그 과정에서 잘 버텨서 내가 그러니까 헬스랑 똑같다니까 그냥 내가 운동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근육통 오는데 근육통이 있으니까 내가 재능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죠. 내 친구는 뭐 무게를 10kg 드는데 나는 8kg밖에 못 들고 난 재능이 없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는 건 똑같아요. 근육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발달해서 실제로 헬스 같은 거를 하는 분들 보면 오늘 며칠 동안은 쉬어주는 게 근육이 다시 재생성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과학적인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코딩 쪽은 그냥 조금만 하고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코딩 쪽에 어떻게 보면 뇌를 쓰는 거기 때문에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뇌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팀노바를 운영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분석하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결론들을 많이 도출해냈고 그래서 5900, 7000, 7300 이렇게 가게 되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방법이 스마트하고 선생님이 똑똑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큰 제 생각들 있잖아요. 큰 틀에 대한 생각들은 뭐 이렇게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막 비밀로 숨기는 거는 많이 없고요. 거의 제 생각들 난 이런 관점으로 학생을 가르친다 이렇게 그런 거 노하우 같은 거 다 알려드리니까 이제 많이 보시면서 연구를 하셔서 또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